네, 안녕하세요. 책에 관한 이야기와 수다, 책이다 이준영. 조진우입니다. 저희 둘이 되게 간만에 나왔어요. 네. 네. 둘이 한 게 한 몇 주, 거의 한 달 가까이 됐나요? 네, 되게 오래돼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 친구 계속 나오냐고. 안부 잘해주세요. 네. 네, 무술 보고 놀라하시는 표정은 말씀하시더라고요. 보셨구나. 한번 봐도 될까요? 그러셔가지고 댓글도 달렸던데, 네, 그래서 그것만 보셔서 네, 저희가 이제 종종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게 그 책에 관한 이야기와 수다이기도 하지만 철학을 전공한 두 사람이 또 수다였잖아요. 그래서 두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철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철학책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. 이게 철학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, 철학 에세이라고 해야 될지, 철학자가 쓴 에세이라고 해야 될지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철학자가 쓴 에세이니까 철학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? 어떤 책이죠? 네. 자, 어떤 책이냐면 윌 듀런트라는 작가의 노년에 대해서라는 책입니다. 대하여네요. 네, 노년에 대하여라는 책이고 저희가 지난번에 철학 입문서를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. 그때 이제 윌 듀런트의 철학 이야기라는 책을 한번 소개를 해 드렸어가지고 이 책은 사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본 책이기도 하고요. 이번에 이제 그 30년 만에 원고가 발견돼서 원고를 다시 재정리하고 이제 새로 책을 펴낸 작품이라고 합니다. 원고를 쓴 기간 자체는 1960년대부터 한 80년대 초반 정도까지라고 하고요. 그 이후에는 이제 윌 듀런트가 1981년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원고는 없는 상태고,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의 이슈들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밝힌 작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영문명을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 제가 영국식 발음이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. 펄른 립스 라스트 월즈 온 레이프 러브 월앤 갓. 귀에 너무 잘 들어오네요. 네. 뭐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면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막으로 다 나갔으니까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. 자, 그래서 노년에 대하여라는 제목이 붙어 있긴 하지만 그 노년기에 쓴 뭐 사랑, 그리고 뭐 전쟁, 그 다음에 뭐 종교 등등 여러 가지 이슈에 관한 윌 듀런트의 생각을 엮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이 책과 함께 다른 책이 같이 이제 출시가 됐죠. 파란색 책으로 위대한 사상들이라는 책이 함께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네, 그래서 간단하게 노년에 대하여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. 어떤 내용인지와 함께 뭐 저희가 어떻게 읽었는지, 뭐 느낌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네, 어떤 내용인가요?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책 제목은 노년에 대하여인데 노년에 관해서 쓴 건 아니고 준영 후배가 말한 것처럼 노년에 쓴 뭐 삶에 관한 여러 가지들, 뭐 삶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뭐 인생의 단계 혹은 사회 문제까지 다루고 있고요. 그리고 조금은 철학적이라도 할 수 있는 뭐 영혼이라든지 신, 뭐 종교, 도덕 등등에서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다루는 방식이 관념적이거나 개념적인 게 아니고 어떤 사회나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우선 그 내용 자체가 공허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전체적인 느낌을 철학 이야기하고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, 우선 철학 이야기는 그 철학사에서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을 다루고 있는데요. 각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복잡하더라도 그거를 교묘하게 피해가진 않아요. 그래서 자기가 이해한 만큼 이해한 방식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잘 풀어서 쓰고, 그리고 그 설명하는 방식이 문학적이거든요. 그래서 그 표현 자체를 읽는 즐거움도 있는 책이 철학 이야기입니다. 네. 근데 그 반면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노년에 대하여는 철학 이야기처럼 대상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네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식이에요. 그래서 그런지 이 책하고 철학 이야기를 이렇게 저자를 가리고 보잖아요. 그러면은 같은 사람이 썼다라고 보기가 한눈에 쉽지 않을 정도? 네. 그 정도로 표현 방식이라든지 내용 자체가 다른 책입니다.
뭐 요약을 하자면은 철학 이야기는 유능하고 친절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다루고 있는 노년에 대하여는 시원한 성격의 사상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책을 보시면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뭐 결론을 유보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유부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지 않고 시원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거든요.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도 윌드란트의 어떤 성격을 볼 수 있지 않을까,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노년에 대하여라고 번역을 한 이유는 분명히 저는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 노년에 관한 그리고 그 성장기, 청년기, 뭐 중년기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그 삶에 관한 깊은 통찰 혹은 경험들을 되게 알기 쉽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특히 이제 제가 여기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표현은 청춘은 본능이고 중년은 귀납이고 노년은 연역이다라는 표현이었어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의 그 자신의 철학 혹은 자신의 사상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바로 그 하나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본능대로만 행동을 하다가 그 본능대로 행동한 어떤 사이에서 느끼게 된 경험들을 귀납적으로 조금씩 모아가게 되고 그 귀납으로 모인 결론이 하나의 진리 혹은 연역의 주제가 되어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사이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것을 이제 80대, 90대가 된 노년의 철학자가 이야기를 해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같이 들었던 생각은 그 동양 철학에서 보면은 우리가 나이를 이야기를 할 때 그 공자님 말씀을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그 중에서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입에 해당하는 그 근처의 나이인데 일입이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어떤 도덕의 토대 혹은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가치관의 토대 위에 스스로의 이제 집을 짓고 가치관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보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맞지 않나. 그리고 그 이야기가 결국에는 청년에서 제가 어떤 중년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저의 그 날뛰미 귀납으로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그 다음에 그게 철학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디딤돌로서 사용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 준다니 굉장히 고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죽음에 관한 통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. 그 윌드런트가 이제 사실상 이거는 자신의 유고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쓴 작품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. 특히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3000년 전부터 뭐 하늘을 날고 싶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죽어가다가 그 과학적인 지식 혹은 열정, 열망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계속 나타남으로써 그 꿈을 이루게 된 삶이 하나의 연장선 상에 있다. 그리고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어릴 때부터 되게 그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었던 편이에요. 그래서 철학과를 갔는지도 모르겠지만, 그래서 저는 이제 장래의 희망에다가 막 요절 이런 거 적어놓고 그랬었는데, 그때는 이제 제가 그 막 제 한 몸 불살라서 뭔가 딱 가치 있는 일을 막 만들어내고, 뭐 그래도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의 삶을 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, 이미 좀 그게 늦기도 했고, 요절이면 대충 몇 살 정도로 생각을 하셨던가요? 저는 27살 봤습니다. 좀 늦었네요. 조금? 네. 아무튼 그래가지고, 네.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한 200살까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, 그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. 그, 요절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행운일 수도 있어요. 그 사람에게는. 그만큼 요절이라고 인정할 만큼 굉장히 큰 일을 해냈다라는 건데, 그거를 아직까지는 저는 못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하고 싶은
일들 그리고 가고 싶은 방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제 삶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결국 또 그 죽음으로써 받아들이는 그리고 죽음을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서 제 삶을 꾸려가는 그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습니다. 네. 이렇게 사회적으로 좋은 성취를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죽는다는 거는 이렇게 그 당사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네요.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남아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일찍 죽은 그런 사람 요절한 사람들을 조금 더 이렇게 신격화하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해서 중요한 사람으로 더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죽어버린 사람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요. 네. 그냥 저는 어릴 때 그냥 어린 마음으로 약간 반짝 빛나는 삶이라고 그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한순간에 크게 한번 빛날 수 있으면은 그 삶도 꽤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는 했고요. 지금도 근데 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은 또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. 근데 네, 또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맞죠.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어떤 의미일지 그리고 그 죽은 사람에게 또 어떤 의미일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재고해 봐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이걸 약간 확장해가지고 네. 이게 이제 멈춰야 할 때 이게 멈추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네. 저희가 어떤 그 위치에 오르거나 아니면 뭔가를 할 때 그 이렇게 내려오거나 아니면 멈춰야 할 때를 모르는 그 사람의 약간의 추함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그걸 확장해가지고 내가 멈춰야 할 때를 알고 그때 멈추고 내려오는 거 그런 게 중요하다 정도로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노년에 대하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뭐 사실 내용들을 더 깊게 소개해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 내용들은 한번 구매를 하시거나 대여를 해서 살펴보시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생각을 조금 더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.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저희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이 책이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. 우선 진우님께서는 네. 어떻게 좀 보셨나요? 저는 이 책보다 유명한 뭐 철학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문명 이야기를 먼저 읽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은 윌드란트가 가지고 있는 뭐 개인적인 사적인 생각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어서 그 점에서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뭐 문체라든지 등등 표현 방법에서 드러나는 윌드란트의 성격까지도 조금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괜찮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렇게 큰 영향을 준 사상가의 마지막 원고를 본다는 것, 또 이 책을 한번 읽어볼 가치를 만들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. 앞서 제가 말씀드린 뭐 철학 이야기라든지 등등의 네. 책을 먼저 읽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네. 생각입니다. 왜죠? 둘 중에 고르라면은 철학 이야기가 더 좋은 책이 아닌가. 네, 알겠습니다. 사실 철학 이야기는 뭐 윌드런트의 저작 중에서도 워낙 그 명작으로 꼽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노년에 쓴 책과 그냥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이건 에세이고 그거는 또 어떤 철학에 대한 입문서이자 교양서에 가까운 책이라서 단순 비교는 사실 어렵기는 할 것 같아요. 만약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윌드런트의 책을 다른 책을 읽으시고 그 책이 너무 재밌었고 윌드런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책을 썼는지가 궁금하시다면 한번 읽어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총 22장까지 나와 있는 책입니다. 22장 중에 11장까지 읽으시면 정말 많이 만족하실 거예요. 네. 요게 한 12장, 13장부터 이제 여성 문제라던가 뭐 다양한 그 공산주의와 뭐 자본주의 문제, 민주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그 이후의 담론들이 이제 워낙 빠르게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조금 낡은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그냥
그래, 이 시대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라고 인정하고 읽으실 수 있다면은 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, 만약에 그렇지 않고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신다면은 그 부분만은 조금 읽기를 지양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다음번에는 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둘이도 한번 나와보고 셋이도 나와보고 네, 자주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